준식아, 아직도 말 더듬냐? 김성만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북한산 등반로 중간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10시,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산길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박준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내성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옛 동창들 앞에서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성만아 오랜만이다. 준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해왔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학창 시절 그 소심한 모습 그대로였죠.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등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아내 최지연의 권유로 부부 동반으로 나선 것이었죠. 여보, 가끔은 옛 친구들도 만나야지. 산도 타고 좋잖아. 지연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남편이 너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등산 모임에는 자신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죠. 아침 7시에 집을 나선 부부는 수수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지연은 검은색 등산복에 챙 달린 모자를 쓰고 준식은 회색 바람막이를 입었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중년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준식아, 왔구나. 먼저 도착해 있던 동창 이대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식에게는 몇 안 되는 진짜 친구였죠. 대호야, 고마워. 아내도 같이 왔어.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지연은 단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등산은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학창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었죠.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북한산의 풍경 속에서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등반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기 박준식 아냐? 맞네, 맞아. 아직도 그 모양이네. 누구 아내지? 저 아줌마는? 김성만, 이경철, 장도은, 준식에게는 잊고 싶었던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들과 함께 뒤늦게 나타났죠. 김성만의 아내 민지숙은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이경철의 아내 한소연은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장도은의 아내 조은정도 비싼 등산복을 입고 있었죠. 야, 박준식? 여기 있었네? 김성만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예비역 소령 출신답게 군대식 말투가 몸에 배어 있었죠. 준식은 몸을 굳혔습니다. 학창 시절 이들에게 당했던 괴롭힘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화장실로 끌려가 당했던 일들, 체육 시간에 일부러 공을 던져 맞췄던 일들. 아, 안녕. 준식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이야, 준식아. 아직도 그렇게 소심하냐? 군대는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어디서? 나는 육사는 못 갔지만 소령까지 했거든. 김성만은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만년 소령이었던 것이었죠. 공무원 한다며? 뭐 하는 거야? 그냥 일반직이야. 준식은 자신이 방위사업청 차장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 아내는 뭐해? 행정실 알바? 이경철이 지연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자신을 사업가라고 포장하는 것이 습관이었죠. 지연은 조용히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지만 눈빛이 조금 차갑게 변했죠. 아, 우리도 공무원이에요. 지연이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공무원? 어디서? 그냥 국방 쪽에서 일해요. 아, 국방부 말단 공무원이구나. 그럼 우리 성만이가 선배네. 민지숙이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그녀는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죠. 등산길이 점점 가팔라지면서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자꾸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야, 박준 씨가 너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김성만의 큰 목소리가 산 중턱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등반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죠. 준식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학창 시절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등교길에서 이들을 피해 다니던 기억, 점심시간마다 숨어 다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성만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옛날 얘기는 그만하자. 이대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김성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추억을 되살려 봐야지. 준식아, 너 기억나냐?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군대식 훈련 시켜준 거? 군대식 훈련이라니요?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시선이 날카로워졌죠. 아, 그냥 애들끼리 하는 장난이었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서 말이지. 미리 군대 맛을 보여줬다고 해야 하나? 하하. 김성만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난이 아니었죠. 매일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들은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맞아, 맞아. 그때 준식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경철이 거들며 웃었습니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과장된 제스처가 몸에 밴 그는 손을 흔들며 흥미진진하게 말했죠. 울긴 왜 울어? 남자가 그래서 되겠어? 장도은도 가세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과장으로 일하면서 눈치 보는 것에 익숙해진 그는 분위기를 맞춰가며 말했어요. 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던 날들, 점심값을 빼앗겨 굶어야 했던 날들. 여보, 지연이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아, 우리 부인들도 소개해야지. 민지숙이 나섰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치켜 올리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전 김성만 아내 민지숙이에요. 남편이 소령 출신이라서 군인 아내들 모임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소연이고요. 남편이 사업하고 있어서 바쁘긴 하지만 이런 모임은 꼭 참석해요. 조은정입니다. 남편 회사가 요즘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새 아내들은 서로 자랑을 늘어놓으며 지연을 훑어봤습니다. 수수한 등산복 차림의 지연과 대조되는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해했죠. 그런데 지연 씨는 뭐 하세요?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민지숙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공무원이에요. 지연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어머, 요즘 공무원 부인들 패션이 저래요? 너무 수수하신 거 아니에요? 한소연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스카프와 브랜드, 등산복을 과시하듯 만지작거렸죠. 등산할 때는 편한 게 좋잖아요. 지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좀 여자는 언제나 가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조은정이 거들며 자신의 명품 시계를 자연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준식은 아내가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학창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 그를 짓눌렀거든요. 아, 그런데 준식아, 너 집은 어디 살아? 김성만이 다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울 살아 어디? 강남? 아니면 강북? 강북 쪽이야? 아, 그렇구나. 우리는 분당에 살거든. 아파트 값이 장난 아니야. 김성만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세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고차 사업하니까 돈 되는 곳으로 자주 이사 다녀요. 요즘은 수익이 좋아서 강남 쪽으로 이사 생각하고 있어요. 이경철이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등산로가 점점 가팔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진 무리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아, 맞다. 준식아, 너 기억나냐?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차려시켰을 때 김성만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성만아, 그만해. 이대호가 다시 말렸지만 김성만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추억이잖아. 준식아, 한번 해봐. 차렷. 순간 산길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식의 몸이 굳어갔고 지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죠. 학창 시절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차렷. 김성만의 명령조 목소리가 산 중턱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등산객들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준식의 몸이 굳어갔습니다. 학창 시절 수없이 들었던 그 목소리,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그 명령어가 다시 들려왔거든요. 야, 박준식? 못 들었어? 차렷. 김성만이 더 큰 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예비역 소령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그를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죠. 성만아, 이제 그만. 이대호가 말리려 했지만 김성만은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아니야, 대호야, 이것도 추억이잖아. 준식이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준식은 재미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지연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었죠. 아, 부인도 보고 있으니까 더 재미있겠네. 준식아, 자, 차렷. 김성만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준식은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몸을 곧게 펴고 말았습니다. 학창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를 다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하하, 봐봐,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어. 이경철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준식아,
이제 열중시어. 장도은도 가세했습니다. 준식은 정말로 열중시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30여 년 전 그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어머, 정말 신기해요. 아직도 그렇게 하네요? 민지숙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말 잘 듣는 건 좋지만 저런 건 좀. 한소연이 고개를 젓으며 지연을 흘끔 봤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저런 거 안 해요. 자존심이 있어야죠. 조은정이 우월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자, 이제 좌양좌. 김성만이 계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준식은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학창 시절의 공포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야, 준식아. 옛날 생각나냐? 내가 울면서 빌던 거. 맞아, 맞아. 그때 얼마나 웃겼는지. 하하. 지금도 똑같네. 일진 무리들이 박수를 치며 웃어댔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 교실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다른 등산객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준식을 조롱했죠. 자, 이제 엎드려 뻗쳐. 김성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준식이 정말로 엎드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 김성만이 갑자기 돌아봤습니다. 제 남편한테 그런 짓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내는 목소리의 힘이었죠. 아, 부인이 화났나? 이건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 김성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지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옛날부터 해오던 거거든요. 준식이도 별로 싫어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뭐 나쁜 짓이라도 했나요? 이경철이 거들며 웃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보죠. 김성만이 다시 준식에게 소리쳤습니다. 준식아, 차렷.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연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거든요. 여보, 일어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손길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아, 부인이 방해하네. 이것도 추억인데. 김성만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추억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잔인하다고요? 이게 뭐가 잔인해요? 민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건데 부인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한소연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유별스러워요. 조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결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힘이 숨어 있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산중턱을 감쌌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등산로 중턱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다른 등산객들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부인이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김성만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신 그 장난 말이에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부인이 하고 싶으시면 해보시죠. 이경철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온 그는 자신만만했죠. 그럼 저한테 차렷해보세요. 이경철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차렷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고요. 지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수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갑자기 그녀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 그게 부인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경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요? 장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 해보세요. 차렷.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웠던 어조가 점점 더 단호해지고 있었죠. 아니, 이건 좀. 이경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이상하네요. 장난이라고 하셨는데 왜 못하세요? 지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혹시 장난이 아니었나요? 지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성만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아, 부인. 이건 남자들끼리 하는 거라서. 남자들끼리요? 그럼 여자는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해보세요. 김성만 씨. 지연이 김성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한테 차렷해보세요. 아, 이건 정말. 김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비역 소령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거든요. 왜요? 장난이잖아요. 지연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장난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인, 이건 좀. 장도은이 끼어들려 했지만 지연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장도은 씨도 해보세요. 차렷.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장도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과장으로 일하면서 눈치 보는 것에 익숙했던 그는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이상하네요. 제 남편한테는 그렇게 쉽게 시키시더니 저한테는 왜 못하세요? 지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을 못했습니다. 혹시 제 남편을 무시하신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뭔가요? 이때 민지숙이 나섰습니다. 지연 씨,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친구들끼리 하는 장난인데. 지연이 민지숙을 쳐다봤습니다. 네, 장난이에요. 남자들이 어릴 때부터 해오던 거잖아요. 그럼 민지숙 씨 남편도 저렇게 당해보셨나요? 그건 아니면 민지숙 씨가 해보시겠어요? 지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민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품 선글라스 너머로 불안한 눈빛이 보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연 씨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심각하게요? 제 남편이 당할 때는 재미있어 하시더니 이제 와서 심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연이 조은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냥 가자. 맞아. 분위기가 이상해. 하지만 지연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잠깐요, 아직 장난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연 씨, 우리 정말 가야 해요. 왜요? 재미있는 장난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연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해보겠어요. 산 중턱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등산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준식은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조용했던 지연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준식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연이 남편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장난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참여해 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폭발하기 직전의 에너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이 산중턱을 감쌌습니다. 저는 제19사단장입니다. 현역 투스타고요. 지연의 말이 산중턱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김성만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19사단장이라고 했습니다. 현역 육군 소장이에요. 지연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군인다운 권위가 실려 있었죠. 그럴 리가. 이경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방위사업청 차장입니다. 국방예산, 전력 증강, 무기사업 모든 것이 제 손을 거쳐갑니다. 지연의 말에 김성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19사단이라는 말에 뭔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제19사단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곳이 제 마지막 보직이었습니다. 김성만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년소령으로 전역하기 직전 근무했던 곳이 바로 제19사단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 부하였겠네요. 지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령 김성만 씨 맞죠?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이 자동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죠. 아, 기억나네요. 군기가 별로였던 소령 말이에요. 지연의 말에 김성만의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사단장님, 지금까지 제 남편한테 뭐 했다고요? 지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수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군기 훈련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김성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경철과 장도훈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만의 반응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투스타가 뭐예요? 민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육군 소장이에요. 별 2개. 이대호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별 2개요? 한소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조은정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 아내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현역 장군을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 그럼 지연 씨가
현역 장군이에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몰라서. 김성만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몰라서요? 그럼 알았으면 안 했을 거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지연이 김성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남편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존중했을 거고, 모르니까 함부로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직급이나 지위로 대우받아야 하는 건가요? 김성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령 김성만 씨. 예. 김성만이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남편한테 한 행동들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하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명령조가 섞였습니다. 이경철 씨, 장도은 씨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들도요. 민지숙, 한소연, 조은정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도 화려한 스카프도 이제는 무의미했어요. 저희가 정말 몰라서. 민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라서요? 그럼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그렇게 대하시는 건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연 씨 아니 사단장님. 한소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언제 편하게 부르라고 했나요? 산중턱에 있던 다른 등산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군기 훈련 말이에요. 김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렬. 지연의 구령이 산중턱에 울려 퍼졌습니다. 8명의 사람들이 자동으로 일렬로 섰습니다.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없는 사람들도 분위기에 압도되어 따라했어요. 이제부터 단체 산악 구보를 시작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산중턱에 메아리 쳤습니다. 진짜 참교육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좌측 병풍봉까지 왕복 1.5km입니다. 돌아오기 전까지는 물도 안 줍니다. 지연의 구령이 산중턱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역 장군다운 위엄이 그녀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어요. 사단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누가 산에서 민간인인 줄 알고 군기를 잡습니까? 출발. 지연의 명령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등산이 아니었어요. 김성만은 예비역 소령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처음에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이까짓 거 뭐 어렵겠어?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헉헉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경철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장도훈은 중소기업 영업과장으로 스트레스와 술로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저 좀 쉬어도 될까요? 역시 대답은 없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아내들이었습니다. 명품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등산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민지숙은 명품 선글라스가 자꾸 미끄러져 내려와 짜증이 났습니다. 이거 왜 이래? 하지만 벗을 수도 없었어요.
자신의 자존심이었거든요. 한소연은 화려한 스카프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조은정은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흔들리며 방해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과시용품이었죠. 준식은 아내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왔던 그는 이 정도 산행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대호도 준식과 비슷한 페이스로 걸었습니다. 형님, 정말 멋지십니다. 그는 지연을 보며 감탄했어요. 15분이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경철이 바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일어나십시오.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못하겠어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 더 강한 권위가 실렸습니다. 이경철이 떨떠름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 진짜 못하겠어요. 한소연이 스카프를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해요? 조용히 하십시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민지숙이 명품 선글라스를 벗으며 항의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지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제 남편한테 그 짓 할 때는 재미있어 하시더니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20분이 지나자 김성만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사단장님.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지연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제 남편한테 엎드려 뻗쳐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세요? 그때는 뭐였어요? 장난이었습니다. 장난이었다고요? 네. 그럼 이것도 장난이에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장난이잖아요. 30분이 지나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장도훈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때 제 남편도 똑같이 빌었을 거예요. 사단장님. 하지만 여러분들은 들어주지 않았죠. 조은정이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초대받지도 않은 걸 굳이 와서 이 지랄이야. 여보, 나도 모르고. 몰랐다고? 그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부부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연도 이경철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꼴 나는 거야. 여보, 내가 언제 지금까지 한 게 뭐야?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들의 허세가 모두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40분이 지나자 병풍봉 반환점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자, 이제 돌아갑시다. 지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조금만 쉬어도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출발하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력은 바닥났어요. 돌아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내리막길이었지만 이미 탈진 상태였거든요. 사단장님, 물 좀. 김성만이 간청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지연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돌아가기 전까지는 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어요. 진짜 굴욕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성만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중간쯤에서 완전히 탈진한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정말 못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김성만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예비역 소령이라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제 남편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지연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경철과 장도은도 바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사단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경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고차 사업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지연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제 남편을 무시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경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몰라서, 정말 몰라서. 몰라서요? 사람을 대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건가요? 이경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도훈은 아예 땅에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가요? 지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도훈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영업과장님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뭘 믿고 그런 짓을 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아내들이었습니다. 민지숙은 명품 선글라스를 벗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단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품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민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뭘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어요? 정말 몰라서. 지연 씨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라서 저요? 저는 상관없어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을 무시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한소연은 화려한 스카프를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땀범벅이 되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사단장님,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SNS에 자랑할 게 그렇게 많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허세였어요. 한소연이 울먹거렸습니다. 허세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조은정은 명품 시계를 풀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과시할 용기가 없었어요. 사단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요? 지연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잘못이었어요. 겉모습으로요? 그럼 저희가 화려하게 차려입었으면 존중했을 거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조은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때 준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여보. 지연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충분해, 이제 그만하자. 준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있었어요. 예전엔 말을 못했지만 지금은 내 옆에 말 대신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 준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도 그냥 참았을 거야. 지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에게는 당신이 있으니까. 준식이 일진 무리들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알았겠죠? 네, 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상대방이 누구든 잘못된 일이에요. 준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직급이나 지위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멋지십니다. 김성만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식아 정말 미안하다. 성만아. 준식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이제 그만하자. 준식아,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 준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네, 네, 정말 다시는. 김성만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이경철과 장도은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내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보, 당신이 결정하세요. 모두 일어나세요. 준식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죠. 산중턱에서 벌어진 진짜 참교육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무리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자, 이제 단체 사진을 찍어야겠네요. 지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정상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이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사진이요? 김성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기념사진이요. 좋은 추억 아니겠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묘한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진 무리들과 그들의 아내들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죠. 이대호 씨,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사단장님. 이대호가 지연의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자, 모두 가까이 모이세요. 지연이 정중앙에 섰습니다. 준식이 그 옆에 자연스럽게 서 있었어요. 김성만, 이경철, 장도훈은 뒤편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민지숙, 한소연, 조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도 화려한 스카프도 모두 가방에 넣어둔 상태였죠. 자, 찍겠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한 장 더 찍죠. 이번엔 좀 더 자연스럽게요. 모든 사람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찍혔습니다. 좋네요. 이제 내려가죠. 하산길은 조용했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일진 무리들은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였죠. 준씨가 김성만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정말 미안하다. 김성만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런 말은 됐어. 준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자. 그럼 당연히 김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단장님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알았어. 이경철과 장도훈도 비슷하게 사과했습니다. 준씨가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들도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정말 몰라서 앞으로는 조심하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연은 특별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산을 마치고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겠습니다. 김성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가. 준 씨가 정말 미안했다. 일진 무리들이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대호야, 고마웠어. 고마웠어, 준식이. 유일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멋있었어요. 사단장님도 정말 대단하시고, 고마워.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자. 준식과 지연이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여보, 준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오늘 일 당신이 없었으면 또 그냥 참았을 거야. 준식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용기가 났어. 여보도 마찬가지야, 지연이 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없었으면 나도 여기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자. 말 대신 행동으로. 그래, 그날 저녁 지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동창회 톡방에 누군가 사진을 올린 것이었어요. 제19사단 기념 등산 사진 아래에는 지연이 남긴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참고로 여긴 군사시설 인근입니다. 다음부턴 허가 받고 오세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추가된 내용이 있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제19사단장. 톡방은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준식과 지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어땠을까? 준식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한번 답했습니다. 우리는 팀이니까. 그래, 팀이다. 앞으로도 계속. 응, 계속. 창밖으로 북한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학창 시절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었죠. 말 대신 행동으로 서로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으로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벌어진 그날의 일들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진들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그리고 준식과 지연에게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경험으로 산 정상, 그날의 무릎 일진들의 추억은 거기서 끝났습니다.